지금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4기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젊은 의사 단체 행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의 비전과 공약, 정책들을 꼼꼼히 검증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후보자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공약, 정책에 대한 소개, 공통질문 3개, 사전질문 1개,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소개와 출마의 변 및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번 선거의 최우선 의제가 무엇인지 잘 담아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판넬은 3개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먼저 김진현 후보부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만 6천 전공의 여러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전국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 특히 한재민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은 후보 각자에게는 약간의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전공의 사회에는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저희 전공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각 후보들이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 제시한 공약이 정말 현실성이 가능한 건지, 정부를 상대로 전공의 정책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선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전체 전공의 사회를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만 6천 전공의 여러분,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초에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결심한 그 순간을, 그리고 8월 7일 1만 6천 전공의가 하나의 목소리를 보여주었던 그때의 상황을 기억을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만 6천 전공의 여러분, 전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저희의 결의를 상대방을 향해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기호 1번 김진현이었습니다. 네, 김진현 후보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재민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플러스 양지병원 인턴 한재민입니다. 박지원 회장의 병원 복귀가 선언이 있었던 바로 그날 저녁에 결성된 신비대위 소속위원으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구 화학과 관련된 업무도 있었고, 업무를 맡던 중 또다시 소수의 권위에 의해 전공의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 우려가 생긴 지점이 있었습니다. 폭력적 권위에 상처받은 전공의를 위로하고자 신비대위에서 관련 역할을 맡았던 제가 회장 후보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양 후보의 인사말을 들었고 이제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8월 7일을 시작으로 지난 한 달간 전공의 전임이 의대생을 주축으로 하는 젊은 의사 단체 행동과 의사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9월 4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합의문 서명으로 갑작스럽게 마무리되었으나 신비대위 출범, 상설 감시기구 발족으로 지속되고 있고, 의정협의체 구성, 기존 4대학이라 불리는 법안에 대한 감시 및 새로운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후보자의 지난 8월 있었던 젊은 의사 단체 행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단체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고, 이번에는 한재민 후보부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전협 비대위가 이끈 단체 행동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4일의 모습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나갔었던 8월 22일 이후의 모습이 점점 더 짜임새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젊은 의사들의 연대가, 그리고 이를 응원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 행동의 대우입니다.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의 구사 의정 합의 이전 우리의 대우는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합의문 발표 이후 우리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귀 이후에도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발언이나 심지어 일부 법안의 경우 입법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신비대위에서 소위 신호등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의미는 정부나 국회가 취하는 어떠한 액션에 대해 우리가 적절한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들이 우리를 도발하는 인터뷰를 한다든지 입법 진행을 위한 법안 소위의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문이나 성명서를 내고 상임위 소위원회 가결이 되어서 법사위로 넘어간다면 단체 행동 수위를 실제로 올리는 것, 이런 적절한 리액션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전략이자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병원마다의 상황과 전공의 회원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조율해 놓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역할은 각 병원 단위의 단체 행동의 대우를 미리 맞추어 놓는 것, 이것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재민 후보의 지난 단체 행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단체 행동의 로드맵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표하기에 앞서서 판넬 1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로드맵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권한의 분리입니다. 사실 8월 투쟁 동안 대한전공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투쟁, 협상, 전공의 보호,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맡고 있었고 저는 앞으로 이게 장기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설 투쟁 기구, 즉 전공의 노조를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상설 감시 기구는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법안을 혹시 추진하진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세트 포인트를 넘겼을 때 각 단계별 페이지 0부터 페이지 3까지 단계별로 저희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하고 국회 내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적인 협상장에 있을 때 제가 그동안 정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내에서 협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협의체에 들어가 최대한 많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그리고 내용들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의만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대생 그리고 전임의까지 모두 다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젊은의사협의체를 정식 발족하여 저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저희의 생각은 어떤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회장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기구의 수장은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분들의 로드맵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후보자 서로가 상대방의 로드맵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고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민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로드맵에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내용은 사실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단체 행동의 시작은 어떻게 대오를 맞춰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박지원 회장님의 비대위 체제에서 계셨던 후보자님께 심히 우려가 되는 점은 회장 한 명이 또다시 독단적인 병원 복귀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나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선 로드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 비판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개의 전문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쟁체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4명의 수장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는 각각 기구에 속해 있는 그리고 전체 1만 6천 전공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쟁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제로 투쟁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오류들,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 과정, 국회와의 협상 과정 모두 다 제가 최전선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자신 있고 그리고 8월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투쟁을 진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현 후보가 한재민 후보의 로드맵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한재민 후보님께서 신비대위로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반대와 분노로 모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후 행보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보 공유, 전체 전공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지하에 신비대위를 만드셨는데 첫 총회에서 분명히 7,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파업을 유지하자는 결과가 나왔는데 총회 결과는 달랐고 그리고 온라인 동시 생중계도 약속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파업을 전선에 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 생각이 있으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최전선에서 대우를 유지해야 되겠죠. 첫 번째 말씀하신 전체 투표의 전체 설문에 대한 내용이 실제 안건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 총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그 대의원분들의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을 여쭈어본 것이고요. 사실 설문조사 결론도 실질적으로 파업 유지라고 하는 측과 파업 반대라고 하는 병원 복귀라고 하는 측이 거의 절반 대 절반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어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내온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의사결정은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정부의 불균형 등에 대해서 그다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회의 송출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은 제가 실무를 맡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소리로 하나된 발걸음을 맞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이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이 동반되어야지 건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토론회를 이제 시청하시기 전에 각 후보의 정견 발표 영상과 정책 자료집이 대전협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전공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후보자분들께서는 준비하신 PPT나 판넬 등을 통해서 공약과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이번에는 3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번에는 김진현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미리 공약집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 공약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한의 분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투쟁은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4대약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료 정책들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정권에서도 그 어떤 정당이 들어와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 가능하고 장기전이 가능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기구의 종류에는 첫 번째, 상설 투쟁 기구인 전공의 노조, 두 번째,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법안을 감시할 수 있는 상설 감시 기구, 세 번째, 전체 젊은 의사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젊은 의사 협의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협상장에 들어가서 정부 그리고 국회와 협상을 하는 의정협의체입니다. 이 각 4개의 기구의 수장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잘 소통을 해서 공통된 의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 부분입니다.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이전 비대위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신 전공의 선생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한 정책, 어떠한 한 소통 통로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 유튜브, 전체 전공의 문자, 대표자 카톡방 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선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모두 정확하게 전달되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걸 고쳐야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의견이 전달이 되고 또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집행부가 전체 전공의에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공의가 집행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 양방향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체 전공의가 저희 집행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사실 이전에 병원 신임위원회는 교수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평위가 구성이 된 이후로 전공의 위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되었고 물론 그 위원의 숫자는 적긴 하지만 전공의 의견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한전공의협의회 내에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설 감사기구 그리고 전공의 대나무숲, 이사회 공지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의 전체 최고 의결 기구는 전체 투표 아니면 대의원 총회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시간 찬스 쓰겠습니다. 네. 안건이 올라갈 때까지는 이사회의 수많은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전체 안건이 총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전 단계인 이사회에서 누구든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수련 부분입니다. 현재 전공의법이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보호하고 있지만 아직 빈틈이 많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피교육자성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의 복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전협이 진행하고 왔었던 민원 시스템 잠깐. 그리고 뭐라고요? 발언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부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으로 전공의의 근로자성이 보호되고 있지만 아직 빈틈이 많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전공의의 피교육자성은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의 전공의 수련 책임제를 도입해서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정책 추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의 복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추진해왔던 법률, 세무, 노무 서비스는 물론 민원 시스템, 그리고 전공의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심초음파 강의와 같은 전공의들이 배우고 싶은 강의를 개설해서 전체 전공의 16,000 전공의와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서 좀 송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재민 후보의 공약과 정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쪽 1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정책 공약은 총 6가지인데요. 먼저 협의회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의원 총회는 집행부 중심이었습니다. 단상에는 회장과 집행부가 높게 자리 잡고 있었고 병원 대표들은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수시간이 넘는 총회를 말 그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각 병원의 대표님, 대의원님 혹은 비대위원장님께서
그 위치에 대한 책임과 무게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중심에는 대의원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상황과 정보가 전공의 회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협의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사 활성화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지역이사 자체도 소규모 단위 병원과 대단위 병원 한 분씩 상시직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의원총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개인 전공의 회원들이 지역 이사를 통해 중앙으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 관련 내용입니다. 이미 2006년 전공의 노조는 대전협 집행부에 의해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스스로 갖고 있는 투쟁에 대한 거부감과 노조 집행부 중심의 운영 방침 때문에 이미 쇠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체 행동을 해본 전공의입니다. 중앙 중심이 아닌 병원 단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지향하는 것, 진정 전공의를 위한 그리고 각 병원에 적합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금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정말 큰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윤미향 의원 덕분에 기부금에 대한 자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외부 감사가 필요하고 용도에 대한 투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내용도 공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법안 감시 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법안 감시 기구는 말 그대로 감시와 관련된 역할만 했었는데요. 올해 우리가 겪었듯이 전공의에게도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감시기구의 역할을 단순 감시뿐만 아니고 입법 관련 내용에 대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역할을 함께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외부 소통 창구 관련 내용입니다. 여과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공식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 익명 채팅방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관리 감독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의대생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웹페이지가 아닌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소통 채널, 그것을 지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분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서로가 상대방의 공약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한재민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공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공약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사항이 기존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추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역이사 또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계속 대의원 총회 그리고 지역 이사 선생님들께서 저희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소통, 상설 운영 그리고 소통 격려와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중앙 집권적 판단은 중앙 집권적 노조의 타파는 그러면 어떤 노조가 선두에 서서 진행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그리고 익명 채널은 구체적으로 1만 6천 전공의 전체를 포함하는 채팅방을 만들겠다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한재민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었을 때 한재민 후보께서 혹시 박지원 전 위원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공약을 세운 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역이사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역이사제가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사제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의결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심지어 총회에서 차마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역이사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적절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직 권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의원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 적어도 발언권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상 위에 집행부가 아닌 지역 이사들이 대의원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앙집권적인 노조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공의 노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전공의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조를 설립하고 그 노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병원별 노조의 활성화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역이사제와 이 병원별 노조의 형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역이사는 병원별 노조의 어떤 윤활제 같은 역할로서 각 병원에 있는 소규모 노조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사를 통해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지원 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소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이 자리에 나섰을 때 그때의 마음은 사실은 박지원 회장님에 대한 배신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대의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결국은 한 방향으로서 1만 6천 전공의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재민 후보가 김진현 후보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김진현 후보님 정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할애받은 이 질문 시간만으로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을 충분히 여쭙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예정되어 있는 자유토론 시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후보자님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말씀 듣는 시간 갖고 싶고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전공의 노동조합 관련된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노조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여쭙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대한전공의 노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전공의 노조는 2006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 재작년부터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대한전공의 노조는 현재 산별 노조로서 7,000명 이상의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노조를 잘 모르고 있다는 한재민 선생님의 의견은 아직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노조가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노조는 노조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또 그만큼 보호를 받는 만큼 수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가 투쟁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노조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로서 투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7,000명이 넘는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 병원에 지부 노조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각 병원에 포함된 노조원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셔서 노조위원장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다 뽑히게 되면 실제 저희 전공의 노조 출범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부 노조 같은 경우는 각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권익을 쟁취할 수 있고 저희가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파업 그리고 단체 행동을 진행을 할 때는 산별 노조 전체 전공의 노조위원장이 활동을 해서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전체 7,000명이 넘는 노조원의 투표로 당연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사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금까지 전공의 처우 개선과 교육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께서 현 전공의 수련 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 진단과 만약 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임기 중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재민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식하는 수련 환경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 두 번째, 인정받더라도 꼼수로 인정받는다. 세 번째, 정작 필요할 때 버림받는다. 입니다.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우리가 일한 시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규 시간이 7시라면 우리는 한두 시간 전에 출근해서 정규 라운딩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준비 시간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한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준비 시간도 수련 시간입니다. 이를 주장하겠습니다. 인정받도록도 꼼수로 인정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급과 당직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후 병원은 기본급을 깎고 당직비를 늘렸습니다. 시간당 비용은 다르고 심지어 다른 모든 직군이 받고 있는 휴일 수당에 대한 내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직군만큼 인정받을 수 있게 주장하겠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버림받는다의 의미는 환자로부터, 지도의로부터 혹은 의국으로부터 외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합니다. 먼저 환자가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할 때, 환자가 컴플레인을 할 때 병원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혹은 의국에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터이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다라고 자위한 적은 없었나요?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방관하거나 심지어 환자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전공의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전공의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병원의 상황에 맞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와 동시에 지역이사를 병원별 노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병원 단위 전공의 노조의 형태로 그리고 대전협의 형태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현 후보의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진단과 당선이 된다면 임기 중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 김진현입니다. 전공의의 지위는 근로자성과 피교육자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5년 전공의법이 통과되는 이후로 2017년 저는 전공의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2020년 현재 개정된 전공의법이 보호하고 있는 수련 환경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빈틈이 많습니다. 80시간 넘게 일하는 병원은 수두룩하고 2019년 초에 인천에 있는 모 수련병원에서 소아과 당직 선생님께서 쓸쓸히 당직실에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공의의 피교육자성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전공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자로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의 첫 과정은 전공의법 개정 또는 새로운 재정법을 내는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 지원, 현재 OECD의 대부분의 국가는 전공의 수련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있기에 병원은 전공의 수련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전공의가 수련을 제대로 받는다면 양질의 전문의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결국 국가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전공의의 근로자성 보호는 물론이고 전공의 피교육자성이 무시받지 않도록 법안의 개정 또는 제출과 또 정책의 추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양 후보가 서로의 전공의 수련 환경 관련 공약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재민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급하신 대로 수련평가위원회에서 저보다 분명한 강점이 있으실 겁니다. 후보자님만 가능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타 직군의 경우에는 이번 단체 행동 종료와 함께 당사자 간의 합의문이 작성되면 단체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서로 묻지 않는다는 그런 당연한 일이 우리는 합의사항을 지켰는데 다른 직군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조금 의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대전역 집행부가 수평위 안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있으시다면은 단체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전공의에게 묻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재민 후보님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전공의 수련 문제, 특히 추가 수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수평위에서 2년 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평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추가 수련을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겉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아닌 내부에서 협상을 하고 최대한 전공의 선생님들,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익혀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대 인턴 미수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는 수개월 동안 싸워왔고 현재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수련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파업으로 인한 추가 수련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고 수평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낸 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개를 했을 때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수평위에서 활동해왔던 저의 경험 그리고 저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제가 회장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진현 후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재민 후보님 공약의 수련에 대한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전공의 보호를 위해서 주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련 시간 인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도 궁금하고 전공의가 폭력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떤 프로토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한재민 후보의 공약에는 수련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수련에 관련된 내용을 포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프로토콜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세계도 너무나도 넓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힘 닿는 데까지 배우겠습니다. 만약에 수련평가위원회에 어떤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연속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장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지금의 집행부가 라인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텍스트만 인수인계하고 우리랑 다르다라고 텍스트만 인수인계하고 우리랑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과 결과에 있어가지고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과정과 결과를 어느 정도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전략도 함께 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전공의의 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가르쳐 주시면은 누구보다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이 감수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외압에 대해서 병원에서 혹은 의구원들끼리 일단 알아보세요라고 일단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 의견을 여쭙고 방향을 찾겠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토론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체 전공의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들어온 각 후보에 대한 질문을 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과 이미 토론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별 질문이 통안에 있고 후보자가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2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현 후보부터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현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쟁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금 액수가 2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없으신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앞으로 당선되신다면 이 기금을 활용한 투쟁의 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투쟁 기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투쟁 기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재단으로 넘겨서 그것 또한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가짜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투쟁 기금은 투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총회에서 저희는 전체 투쟁이 끝났을 때 그때에서 투쟁 기금이 남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투쟁 기금을 당연히 투쟁 과정에 써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투쟁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를 뿌리시는 분들은 혹시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공의 내부를 분열시켜서 전공의 힘을 빼려는 세력이 아닌지, 과연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가장 이익을 볼 건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투쟁 기금은 신비대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비대위 선생님들께서 영수증을 제공하면 나중에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투쟁 기금이 남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그 기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한재민 후보를 위한 질문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답을 하신 부분의 일부이긴 한데, 지역이사 상설 운영 및 정보 전달 체계 구축에 대해 공약을 하셨는데, 지역이사 상설 운영의 경우 대전협 회칙에도 존재하는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이에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후보자가 공약하시는 시스템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랑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이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제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정관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지역이사제가 유명무실하게 유지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지역이사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과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의원 총회라고 하는 것의 진행 과정 자체를 지역이사에게, 대의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이사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의사회와 혹은 지역의대생들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의 형태를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의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사제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협이 갖고 있는 중앙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에 대부분 이견이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역이사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들 안에서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별 노조의 역할을, 병원별 노조의 어떤 각 단위별 특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할로서 지역이사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지가 있고 정확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까다로운 질문들도 있었고 한데 두 분 모두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공약에 해당 내용이 많이 녹아 들어 있을 만큼 이번 단체 행동은 전공의 간의 소통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대생과의 소통, 전임의 교수님, 의사협회 등과의 소통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당선이 되면 어떻게 풀고 싶으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재민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대해서 지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고 네, 싶으신지. 어떻게 풀고 네. 싶으신지. 네. 23기 박지원 회장의 대전협 집행부는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 교수 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전공의 회원인 저로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각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밀실 회의로 이루어지신 것인지 혹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 전공의 회원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전임의 교수님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었는데요. 어느 순간 어느 또한 대화가 오고 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각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뿔풀이 흩어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각 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얼마만큼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대화의 전략과 방법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가 누군가에게 신뢰관계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혹은 잃어버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화 채널의 다양화 중요합니다. 대표자들 간의 대화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고요. 일반 전공의들 회원에게까지 보직을 맞지 않은 의대생들에게까지 전달 내용이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새로운 대화 채널을 개설하기 위한 모달리티는 오히려 쉬운 부분에 속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깨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진현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먼저 저는 소통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내적인 소통, 두 번째는 대외적인 소통입니다. 대외적인 소통은 국회, 정부, 의료계 내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난 40일간의 투쟁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이들과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대외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내적인 소통입니다. 대내적인 소통은 대외적인 소통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 1만 6천 전공의를 대표하는 회장 후보로 나선 사람이고 1만 6천 전공의의 의견을 대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재민 후보님처럼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앞으로 소통 문제가 없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활용을 하든 문자를 뿌리든 어떠한 방법을 써도 전체 1만 6천 전공의에게 모두 다 전달이 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전공의 노조, 상설감시기구, 의정협의체 그리고 젊은 의사 협의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개혁이 있어야 전공의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소통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서 1만 6천 전공의 여러분과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 방식과 대전협 거버넌스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마찬가지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좀 짧지만 30초고 답변 시간 2분입니다. 한재민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소통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신뢰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짧은 식견으로는 김진현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적 바탕 때문에 다수의 전공의 회원들에게 그리고 많은 의대생들에게 어쩌면 신뢰관계를 처음부터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뢰관계의 회복이라는 지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네, 한재민 후보님 질문 감사합니다.
신뢰관계 회복은 말로써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부가 정책 그만하겠다라고 공수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24기 대한전공의협의 회장이 된다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만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의대생 선생님들, 그리고 전임의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닌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의 개혁,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그 의견 개진 과정이 저희가 이사회를 열 때 미리 이사회 날짜를 공지를 하고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서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또 직접 이사회에 오셔서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많은 것들이 총회나 아니면 전체 투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안건을 전체 투표나 총회로 올리는 게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인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건이 처음에 형성되는 시기부터 전공의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변호인은 김진현 후보가 한재민 후보에게 질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한재민 후보님의 소통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폭력적인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회장이 되었을 때 현재 있는 대한전공의협의 집행부와 같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게 한 번이라도 컨택을 해서 본인의 공약이나 로드맵, 미래에 대해서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회장이 되셨을 때 집행부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컨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거 캠프가 꾸려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대방 캠프에 대해서 어떤 공약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를 꾸리기 이전 신비대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에는 저 나름대로는 소위 구비대위 혹은 집행부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쭙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어놓은 여러 가지 정책 공약에 있어서도 이것을 제 진정성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적법한 정관 절차를 맞추어서 서두르지 않고 다소 서투르더라도 차곡차곡 실행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듣는 중에 난관에 봉착하면 일일이 여쭙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선행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책조차도 처음부터 제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방향과 방법을 찾아가는 중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었었던 부분이고요. 그 방향에 있어 소외되는 개인 전공의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가장 똑똑한 회장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잘 듣는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이번 대전협 회장은 믿음직했어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느덧 합동 토론회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마지막 순서이자 가장 뜨거운 순서인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는 이제 10분의 자유 토론을 하실 수 있고 의제가 제한이 없고 질문 답변 형식에 제한이 없겠습니다. 질문 답변 모두 본인의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 하시는 발언의 근거나 객관성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난 뒤에도 후보자들이 스스로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을 다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의 순서는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네, 이긴 후보가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고 일단 기술적으로 10분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 일단 확인하였고요. 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한번 외쳐주시죠. 네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김진현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고 뭐 질의하셔도 되고 뭐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네. 진행 중에 죄송하지만 시간이 네. 제 시간하고 구분될 수 있게 좀 화면을 네. 띄워주셨으면 혹시 좋겠습니다. 그냥 풀 스크린 방송 스크린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발언할 때는 시간이 흐르고 발언이 마치면 시간이 멈추고 다음 후보에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김진현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재민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재민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투쟁 이외의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해야 될 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투쟁 이외에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정책 공약은 두 가지가 일단 프라이어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는 지역 이사제와 그리고 병원별 노조의 활성화, 그 두 가지를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현 후보자님께서는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계신 듯합니다. 갖고 계신 정책 공약 중에는 23기 대전협 집행부의 부회장으로 계실 때는 회의적이셨었던 투쟁이라든지 전책투표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과 여러 채널의 새로운 개설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극적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한재민 후보님께서 제가 40일 동안 이끌었던 투쟁에 대해서 투쟁이 회의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투쟁이 회의적이었으면 이미 중간에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위해 뛰었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건 투쟁을 중단한 게 아닙니다. 투쟁 유보 그리고 장기적인 투쟁체 설립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쟁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가 투쟁을 중단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전공의를 분열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도 한재민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최근에 시험을 보겠다고 전체 의대생 대표분들께서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재민 후보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의대생 성명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제 개인적인 소견도 밝힐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그들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다만 다소 선배된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한 발걸음을 맞추어 나갈 때 그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대생들이 같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진현 후보님 정책 공약을 보면 중앙 거버넌스 강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루틴한 대전협 역할을 아무런 무리 없이 소화해내면서 단체 행동의 원동력을 이어나가겠다 정도로 중앙 거버넌스 강화를 이해했습니다. 중앙 거버넌스 강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소통 부분 그리고 투쟁 부분에 대해서 대한전공의협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협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협은 현재 비효율적이고 아직은 효과적이지 않은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봐왔고 9월 4일 합의 이후에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었었는지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의협 대의원 총회에 전공의 위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의에게 할당된 양은 25명입니다.
저는 25명 이상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내에도 전공의 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정책이사로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 안에 전공의의 의료계의 청년의 의견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거버넌스 강화, 즉 대한전공의협의회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존의 일을 하고 현재 투쟁에 대해서 전공의 노조, 상설 감시기구, 의정협의체, 젊은의사 협의체를 통해서 이 5개의 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합의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하겠다는 강화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재민 후보님께 질문 다시 잠시만요. 네, 한재민 후보님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의대생 분들께서 시험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고, 또한 수련 미비로 인해서 추가 수련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재민 선생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의대생 문제를 의대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어떤 방향을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아직 부족합니다. 어떠한 결정이 전략적으로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의대생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언급하셨었던 추가 수련 문제라든지 향후의 어떤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우리 안에서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하나의 발걸음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번 슬라이드 띄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2번 슬라이드는 김진현 후보자님 측 정책자료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을 정리한 부분인데요. 앞서 후보자님의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박지원 회장님께서 집행부를 이끄실 때 부회장으로 보좌할 당시에는 전체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또 궁금하고요. 또 제 생각에는 강한 중앙 거버넌스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전공의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잘 아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중앙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평의 구조개혁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했었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법안 상설 감시기구는 이미 박지원 회장 집행부에서부터 구체화된 내용인데 굳이 한 번 더 쓰셨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도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전공의 노동조합은 상설 투쟁기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투쟁을 상설로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앙 거버넌스를 강화시키겠다고 하신 것 자체가 세부 공약에서는 전체 투표와 전공의 청원을 받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오히려 중앙의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앙 거버넌스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전공의협의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구가 결집된 거고 나머지 대한전공의회 나머지 기구에는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겁니다. 물론 대한전공협의회도 그렇고요. 수평의 구조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해야 되고 지금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공의 노조는 상설 투쟁기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저희가 언제까지 비대위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보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체 투표 또한 박지원 회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전체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박지원 회장님께서는 전체 투표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총회,
통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의사 선택이라고 결정을 하셨고, 저는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 결정이 가장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의대생과 수련 밉이 관련된 거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시고 선배님들과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 의대생 문제나 수련 밉이 문제는 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의사 단체들 그리고 국회 내 그리고 정부와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저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비대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신비대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모 유튜버에게 거금의 기금을 주고 잘못된 정보를 뿌리려고 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한재민 후보님은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개인으로서 보호하려면 법인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신비대위 기금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신비대위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모아놓고 차후에 정식 인준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것에 대해서 돌려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비대위가 정식 인준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저희 개인 지출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기금 사용이라든지 기금 이관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대전협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기금은 분명 외부로부터 좋은 뜻을 모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큰 뜻이 굉장히 큰 기금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금액으로 다가왔고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전공의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전협 안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전협 내부적으로 홈페이지에 적절한 이제 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금을 모아주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기금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 준비한 3번 슬라이드 띄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쪽에서 준비한 3번 슬라이드는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노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젊은 의사 협의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은 이와 동일한 기구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강점으로 가지고 계신 연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공의 노조와 젊은 의사 협의체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 줄로 저보다 훨씬 더 파악하고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노조에 대한 방향성을 상설투쟁기구로 내셨는데요. 노조의 설립 목적과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보다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정부와의 대립구도에서 노조를 통한 단체 행동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노조의 설립 목적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고요. 젊은 의사 협의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4월에 보건의료 아젠다에 대해서 그 김용익 이사장과 민주당 측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정책 결정의 최측근과 간담회가 있었지만 지금의 의료 정책이 이렇게 의료계 전체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과연 강력한 투쟁을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모 한 명의 사람 프레임을 통해서 저한테 그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나온 젊은 의사 협의체와 제가 말하는 젊은 의사 협의체는 다릅니다. 전혀 김용익 이사님과 상관이 없는 협의체이고 이거는 전체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의 의견을 합치는 기구이지 그거에 대한 연속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 노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약 의대생들이 필기 시험을 안 보거나 실기 시험을 안 보거나
인턴 시험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을 하였을 때 이건 당연히 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턴을 뽑을 수 없으면 남아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로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련 환경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당연히 노조가 활동을 할 수 있고 한재민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위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의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총회 때 전체 7,000명 이상 전공의가 참여한 투표 설문에서 51%가 파업을 유지한다고 투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총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재민 후보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전체 투표를 하셨을 때 그거를 본인이 따르지 않을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내용 감사합니다. 예, 전체 투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해드리자면은 사실은 전체 투표 이제 먼저 그 대의원 총회에서 저희가 주최했었던 저희가 아니죠 신비대위가 주최했었던 대의원 총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지 그 내용이 51%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처럼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관을 벗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은 의사결정 자체는 오히려 다수결에 의한 또 다른 권위에 의한 폭력이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로서도 사실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분명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건강한 의사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생긴 전체 투표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 방향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거기까지고 잠시만. 네. 혹시 발언 이어나가시겠습니까? 혹시 뭐 아니면 일단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발언. 네. 잠깐 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김진현 후보님 측에서는 많은 변화를 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얘기하자면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개혁을 추구하는 것과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신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시간은 다 되었는데 아, 혹시 네. 시간 찬스를 1분 쓰시겠습니까? 네, 쓰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그 노조 관련돼 가지고서는 뭐 산별 노조 잠깐 언급해 주셔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별 노조라고 하는 중앙 노조와 병원별 노조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독립된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노조 기금 자체도 산별 노조에 대한 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병원별 노조도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대전협 회비도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대전협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도 전인데 어떤 대전협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노조 기금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조금 저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저한테 비대위원장 자리를 노조위원장 자리를 제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권위에 의한 폭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재민 후보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노조와 대한전공협의회는 개별적인 단체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데 영향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만 전체 전공의의 발전을 위해서 두 단체가 협력을 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노조 위원장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건 현재
노조위원장 자리가 박지원 전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노조의 위원장은 노조원들의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저나 어느 누구가 노조위원장 자리를 결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신 비대위 선생님들께서 노조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통합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투쟁 전문체 제시에 대해서도 한재민 후보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셨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23기 집행부를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질문 드렸다시피 23기 집행부를 정말 끌고 가시고 싶은 생각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로드맵과 설득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내가 회장이 되었으니까 23기 집행부 너희들 다 내 아래로 와. 이거는 역설적으로 한재민 후보가 폭력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재민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질문 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눠질 여러 기구들, 노조, 감시기구, 협의체 등등 굉장히 많은 업무가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업된 전문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각 기구의 수장을 따로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닌 따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한전공의 협의회 회장은 투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많이 미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2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지 많이 체득을 하였습니다. 저의 강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분열의 언어가 아닌 전 비대위에 대한 공격이나 반대가 아닌 통합의 언어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신 비대위의 가장 강한 특성인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노조위원을 권유 들었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자유토론,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열띤 토론이 된 것 같고 유권자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만 토론회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언론 인터뷰, 병원 유세,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공의 회원들을 만나서 비전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있을 대전협 제24기 회장 선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선거 투표율이 50.82%였고 그것이 최근 10년간 최대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단체 행동 때 보여준 하나된 힘처럼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후보별 마무리 발언을 1분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현 후보가 가위바위보를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재민 후보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2번 한재민입니다.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전체 전공의들의 내일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힘듭니다. 저는 인턴입니다. 많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다시 권위에 의해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처받는 전공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진현 후보 부탁드립니다. 대한전공협의회 24기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전국에 계신 1만 6천 전공의 여러분,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구로 치면 이제 막 1회초가 끝났을 뿐입니다. 저희는 9회 말까지 남아있고 그 중간중간 정부와 국회는 언제든지 다시 정책과 법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준비된 후보가 필요합니다. 투쟁은 예습이 없습니다. 상대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계신 1만 6천 전공의 여러분, 저는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하나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분열은 정부와 국회의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따라서 저희는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저희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24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